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병호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호일주에게 경자년은 무언가 불규칙적으로 일거리들이 생기고 그 일들을 수행해낼수록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책임의 무게감이 생기게 되는 한 해가 됩니다. 이는 그만큼 병호일주의 사회적 기운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병호일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체성과 자존심 그리고 주도적 성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성정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무게감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예민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여름의 태양의 열기가 강렬하게 내리쬐는 중에 비구름이 몰려와서 소나기를 퍼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느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게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본질적 특성인 뜨거움과 열정을 너무 과하게 짓눌러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상황을 피해 도망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호일주에게 경자년의 재물의 흐름은 상당히 불규칙적일 수 있는데 재물의 흐름이 불규칙적이면 그것을 잡기 위해 더욱 집요하고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 필요 이상의 무리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크게 한몫을 잡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크게 잃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크게 한몫을 잡게 되면 연이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마음이 따라오면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고 만약 크게 잃게 된다면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수습하려 하기보다 한 방에 판을 엎어버리거나 극단적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에게 불규칙적으로 흐르는 재물의 기운은 극단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인드로 안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와 재물만 추구하고 본인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욕을 부리지 않으며 획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주변에 알리고 과시하기보다 최대한 나중을 위해 조용히 축적해 두면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조직 시스템에 순응하여 안정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도 좋고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본인이 앞장서서 재물을 쟁취하고 영업의 일선에 서기보다 뒤에서 상황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되면 좋습니다. 더불어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소나기가 내린다는 것은 본인의 본질적 기운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의미도 되지만 본인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의미도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체력 관리를 하고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으려 노력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병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을 자신의 감정적 발산을 이성적으로 조절하고 자신을 단련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인생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호일주 일간인 병화에게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편재가 됩니다. 편재는 불규칙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편집증적으로 몰입감이 생기는 목표의 추구에 해당하는 기운입니다. 마치 고정된 표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서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좀 더 잡기 어려운 목표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욕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세 흐름에서 편재의 흐름이 오면 어려운 목표를 추구한 만큼 크게 성과와 결실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성과와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또 그만큼의 큰 손실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병호일주는 일주의 본질적 특성이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이는 어떤 목표 추구에 있어 몰입감이 생기면 훨씬 더 크게 올인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어떤 재물이나 목표를 추구할 때 최대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마음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끝에서의 결실이 본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병호일주 일간인 병화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정관이 됩니다. 정관은 안정적인 지위의 상승이고 예측 가능한 압박과 책임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정관의 기운은 자연스러운 승진의 기운이기도 하고 여자에게는 결혼의 기운도 됩니다. 그런데 병호일주는 일지인 오화의 지장간에 비견과 겁재, 상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관성의 기운과 충돌하는 기운이 됩니다. 특히 비겁과 식상의 기운은
어떤 보수적 틀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정관의 기운은 마치 도덕 교과서와 같은 보수적 기운이 되기 때문에 병호일주의 마음을 아주 예민해지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사춘기의 아이에게 선생님과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알지만 듣기는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처럼 병호일주도 이 운세의 흐름에서 들어오는 정관의 기운을 반발심을 가지고 맞이하기보다는 자신을 단련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운으로 보면 좋습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본인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마음을 조금은 억제하고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마음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한 해를 살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이 주변이나 조직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의 사주 원국에서 이미 관성의 기운이 강한 중에 경자년의 흐름을 맞이하게 되면 관성의 기운이 너무 과대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의기소침해지거나 너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상황을 버티거나 맞서기보다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사주 원국에서 관성의 기운이 강할 때에는 적절히 인성의 기운을 키우는 행동 방식을 통해서 관성의 기운을 조절하고 본인의 중심 기운을 살려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교 생활이나 독서, 일기 쓰기 등을 통해 내면의 기운을 키우고 너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 하거나 책임의 무게를 다 감당하려 하기보다 적절히 마음을 내려놓고 적당히 털털해지려고 노력하면 좋습니다. 다음 병호일주 일지인 오화와 경자년이 지지인 자수는 지지충을 이루게 됩니다. 충의 관계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와 변동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거지나 배우자, 신변상의 변화와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변화와 변동에 있어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사주 중심 기운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면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기운과 우하의 기운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줄 목 기운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는 병호일주에게 인성에 해당하는 기운이기에 어떤 변화와 변동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휩쓸리기보다 순응하면서 적절히 자신의 위치를 고수해 나가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호일주 일간인 병화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태의 흐름이 됩니다. 태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갓 잉태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성별도 정해지지 않았고 몸의 분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의 덩어리이면서 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절히 그 가능성의 기운이 뻗어나갈 방향성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는 태의 흐름이 사회적 기운에 해당하는 재성과 관성의 기운과 함께할 때 비로소 쓰임이 생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자년은 병호일주에게 재성과 관성의 기운이 흐르는 한 해가 됩니다. 따라서 12운 성론의 태의 흐름이 그 가능성을 펼쳐나갈 방향성을 찾게 되는 한 해입니다. 다만 태의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그 기운을 펼쳐나갈 방향성이 잘못되었거나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을 때에는 좌충우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병호일주는 태의 흐름을 맞이하여 본인의 능력에 맞는 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음을 바탕으로 본인의 감정적 충동성을 적절히 균형 잡으면 좋습니다.